안녕하세요. 인생 한 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생각지도 못한 대박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내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말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저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30년 동안 먹어온 반찬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렇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오늘 어디가?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요. 또? 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갔습니다. 등산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수고했네, 진짜. 자네도.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도.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듯 아내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낯선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은행 서류였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5천만 원.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지, 이게?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봤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저녁은? 먹고 왔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지금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눈을 자주 피했습니다. 제 질문에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오늘 어디 갔어? 동네. 누구 만났어? 친구.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 위에 아내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었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손이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화장품, 손수건,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알 수 없는 이름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 달까지 300만 원 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수첩을 도로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 건 아침에 차려주는 밥상, 저녁에 건네는 물 한 잔, 함께 보던 텔레비전,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시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요즘 왜 그래요? 아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응? 자꾸 저를 쳐다보잖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지금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어떻게 추궁합니까? 아내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설거지 할게요. 그래.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있으시네요. 작년 6월에 5천만 원 대출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직접 왔었나요? 그건 기록에 없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가 맞습니다. 서명도 제가 한 건가요?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서명란을 봤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체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내 글씨야. 혹시 대리인이 올 수도 있나요? 배우자분이 위임장 가지고 오시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인출 내역 확인하시겠어요? 네.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네요. 같은 날 바로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또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천만 원. 어디에 쓴 거지? 우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이 좀 있었지만 그것도 조금씩 쓰고 있었습니다. 대출까지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받은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아내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지금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왜요? 물어볼 게 있어.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데요? 우리 대출 받았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 있더라고. 작년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거야? 내 이름으로?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랬어? 급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5천만 원을 어디에 쓴 거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 빚을 갚았어요.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도와줘야 했어요. 친구? 무슨 친구?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등산 모임 친구한테 5천만 원을? 그게 말이 돼? 당신 그 친구 알고 지낸 지 얼마나 됐는데? 1년쯤요. 1년 알고 지낸 사람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 한쪽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알고 지낸 사람한테 5천만 원. 말도 안 돼.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다 말하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나왔습니다. 제 전화예요.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야?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요. 또 그 친구? 아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0분쯤 지나 아내가 나왔습니다. 나가야 해요. 어디? 친구 만나야 해요. 지금? 네. 아내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녁까지 들어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완전히 이상해.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내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제 본 그 수첩을 찾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금액들이 빼곡했습니다. 2월 15일 마이너스 200만 원, 3월 3일 마이너스 150만 원, 4월 10일 마이너스 30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3천만 원이 넘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숙.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친구인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박미숙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김영자 씨 남편입니다. 순간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아, 제 아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어디로 오시겠어요? 주소를 받았습니다. 강남 어디쯤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미숙이라는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얼마를 빌렸습니까? 많이 빌렸어요. 정확히 얼마요? 4천만 원쯤요. 숨이 막혔습니다. 4천만 원. 왜 빌린 겁니까?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급하게요. 그걸 왜 제 아내한테 빌려요? 은행도 있잖습니까? 은행은 안 빌려줬어요. 신용이 안 좋아서요. 영자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친구니까요. 친구?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래도 친구예요. 많이 의지했거든요. 여자는 태연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언제 갚을 겁니까? 그게 지금 좀 어려워요. 어렵다니요? 사업이 안 됐어요. 망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돈은요? 제 아내 돈은요? 죄송해요. 지금은 드릴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돈 받아놓고 갚을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갚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친구가 맞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4천만 원. 그것도 못 받는다고?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4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만났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만나고 왔어. 직접 4천만 원 빌려줬다며? 그것도 못 받는다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준 거야?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돌려받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파산했어. 갚을 돈 없대.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있어. 분명히 박미숙이라는 여자. 1년 사이에 4천만 원을 빌려줄 정도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아내의 태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더 파봐야 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친구 만나요. 또 박미숙? 아니요. 다른 친구요. 누군데? 등산 모임 사람들이요. 아내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등산 모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등산복을 입고 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등산화도 새 것이었습니다. 등산을 간 게 아니라면?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박미숙,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세 사람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손이 떨렸습니다. 더 뒤져봤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골드라인 투자 주식회사. 투자 금액 5천만 원. 계약자 김영자, 박미숙, 이재훈. 이재훈? 사진 속 그 남자. 계약서 날짜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투자라고? 사기당한 거잖아. 그날 밤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내가 묻는 거야. 이게 뭐냐고. 투자? 5천만 원 투자했어? 누구한테?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미숙 씨가 소개해줬어요. 누구를? 이재훈 씨요. 투자 전문가라고. 전문가? 사기꾼이잖아.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돈을 벌었어요. 뭐? 처음에 1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넣은 거야? 5천만 원을? 네. 미쳤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3달이면요. 그래서 받았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 날린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무서워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공범, 우리 인생을 망친 사람.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편히 잘 수 있지? 5천만 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에서 일부를 떼어 저축했습니다. 딸 결혼 때도 아껴 썼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날렸습니다. 사기꾼한테. 대체 뭘 믿고 그랬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밥 차릴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됐어. 드셔야죠. 식욕 없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오전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요.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기인가요? 투자 사기요.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네.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살폈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주범이군요. 네, 그 사람 잡을 수 있나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투자 사기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달, 길면 1년도. 머리가 멍했습니다. 1년이라고? 그럼 돈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건 장담 못 드립니다. 범인이 이미 돈을 다 썼을 수도 있고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경찰서. 뭐라고 했어요? 시간 걸린대. 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 망했어. 알아?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울면 뭐해? 돈이 돌아오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외면했습니다.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엄마랑 왜 그래요? 뭐라던? 엄마가 전화했어요. 울면서요. 무슨 일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 엄마한테 직접 들어. 아빠, 나도 힘들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한테까지 뭐라고 말해? 내 엄마가 사기당했다고, 우리 노후 자금 다 날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제가 다 갚을게요. 뭐로? 일자리 구할게요. 나가서 일할게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뭐라도 할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서 5천만 원 갚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 모르겠어요. 10년? 20년? 우리 나이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사람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조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당신만이 아니더군요. 다른 사람도 있어요? 네, 10명 넘게 있습니다. 총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5억이라니. 그럼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쎄요. 이재훈이라는 사람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 숨겨놨거나 이미 썼을 겁니다.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는구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돈 못 돌려받는데. 뭐라고요? 범인 잡았는데 재산이 없대. 회수 불가능이래.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박미숙. 그 여자도 공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박미숙도 투자했어? 네. 얼마? 1,000만 원이요. 그것도 못 받았어? 네. 근데 그 여자는 뭐 하고 있어? 모르겠어요. 연락 안 돼요. 연락이 안 된다고?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어요. 수상해. 다음 날 저는 박미숙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카페로 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숙 씨, 저 김영자 남편입니다. 아,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좀 꼭 만나야겠습니다. 안 만나시면 경찰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어디로 갈까요? 지난번 그 카페요. 1시간 후에요. 박미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낡은 옷,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가 앉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1,000만 원 투자했다며요? 네. 근데 왜 제 아내한테 4천만 원을 빌렸어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경찰한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뭐라고요? 이재훈이랑 짜고 한 거예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짜고 했다고? 네. 미안해요. 어떻게 짠 거예요? 이재훈이 시켰어요. 부자 아줌마들 끌어오라고. 그래서 제 아내를. 네. 등산 모임도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모임은 진짜예요. 거기서 영자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용한 거네요. 죄송해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기꾼. 완전한 사기꾼이었어. 당신도 경찰한테 가야 해요. 알아요. 자수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신고할 겁니다. 네.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박미숙 만났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당신 알고 있었어? 뭐요? 박미숙이 사기꾼이란 거.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거. 아니요. 몰랐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저도 속은 거예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같이 계획한 건 아닐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진실을 밝혀내기로, 아내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성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 예약한 김철수입니다. 네, 앉으세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문제도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투자 사기, 박미숙, 5천만 원, 그리고 아내의 행동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일단 형사 고소는 하셨군요. 네.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이재훈과 박미숙을 상대로요. 이길 수 있나요? 증거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돈을 회수하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판결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리고 부인 문제인데요. 네. 부인도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또 외출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 하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시도해 봤습니다. 아내 생일. 안 열렸습니다. 딸 생일. 안 열렸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 딸깍. 열렸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비밀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미숙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언니, 이재훈이 또 연락했어요. 이번엔 큰 건 한다는데.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면 안 돼. 알아요. 근데 돈이 더 필요하대요. 얼마? 1,000만 원만 더요. 생각해 볼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언니 덕분에 500만 원 벌었어요. 대박. 나도 300 벌었어. 이재훈이 진짜 대단한가 봐. 이번엔 크게 갑시다. 전 재산 걸어도 돼요. 미수가 조심해야 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괜찮아요. 믿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거야? 더 찾아봤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 다음 투자 준비되셨나요? 네, 5천만 원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2달 안에 2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투자 계약을 한 바로 그 달,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아내도 공범이었어. 그날 밤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응.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 보이네요. 그래. 네, 요즘 너무 안 좋으셨잖아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연기하고 있구나. 지금도. 당신 할 말 없어? 무슨 말이요? 진실 말이야. 무슨 진실이요? 이재훈이랑 처음부터 짜고 한 거 아니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다 알아. 증거도 있어. 뭘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당신 서랍에서 찾았어. 다 봤어. 문자 전부. 박미숙이랑 주고받은 거, 이재훈이랑 주고받은 거, 전부 다.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지? 사기라는 걸?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처음엔 진짜 몰랐어요. 그럼 언제 알았어? 나중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언제? 돈을 못 돌려받을 때쯤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무서웠어요. 당신이 화낼까봐. 화내긴. 당연히 화내지. 평생 모은 돈을 날렸는데.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증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아내의 휴대전화요.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부인도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내를 고소한다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도 30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자수할게요. 뭐? 경찰한테 자수할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아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라고? 당신 몇 년이나 거짓말한 거야? 1년이요. 1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고 돈 날리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용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뭐해? 친정에 갔다 올게요. 도망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올게요. 마음대로 해. 아내는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내를 고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말 그래야 할까요?
복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용서를 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친정에 있대요. 그래. 무슨 일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엄마한테 들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아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사기요? 응. 5천만 원. 뭐라고요? 우리 노후 자금 전부 날렸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도 거짓말했어. 1년 동안.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엄마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아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재훈 기소됐습니다. 그렇군요. 박미숙도 자수했습니다. 공범으로 조사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은요?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고소해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짐 가져왔어요. 다시 집에 있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해.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용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났습니다. 아직 배신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제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각자 잠들었습니다. 남남처럼 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일자리 구했어요. 마트예요. 계산대 일. 그래. 한 달에 150만 원쯤 받을 수 있대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진짜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으로 5천만 원을 언제 갚아?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훈과 박미숙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증인으로요.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피고인들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내가 박미숙을 통해 이재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도 공모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고소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재훈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15명입니다. 그건 시장 상황이 나빠서. 박미숙은 울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속인 겁니까? 죄송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다음 달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음 달에 판결 나. 그렇군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다음 달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징역 5년, 박미숙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 배상 전액.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배상 판결 받아도 실제로 돈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재훈에게 재산이 없습니다. 가압류할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돈은요? 못 받아. 이재훈한테 재산이 없대. 아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딸은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계속? 아빠도 엄마도 불행해 보여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 엄마는 30년을 아빠 곁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 30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온 시간.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 아빠, 제발 생각해 보세요. 엄마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모르겠다. 아빠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딸은 울면서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에요. 150만 원. 전부 드릴게요. 내가 왜 받아? 빚 갚는 데 쓰세요. 이걸로 5천만 원을 언제 갚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써. 생활비로. 고맙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여보, 저는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어지러워요. 병원 가야겠어. 괜찮아요. 괜찮긴. 일어나.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십니다. 많이 지쳐 계시네요. 한동안 쉬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 쉬어. 미안해요. 일도 못하게 됐네요. 일은 나중에 해. 지금은 쉬어.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가 뭐지? 아내를 이렇게 만드는 게 복수인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배신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복수를 계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일까?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앉아.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네. 화났어. 아직도.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우리 둘 다.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어. 크게 잘못했어. 네. 하지만 나도 생각해 봤어. 30년을. 그 세월이 다 거짓은 아니었잖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울어. 대신 약속해.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든 나한테 먼저 말해. 네. 돈 문제도 친구 문제도 전부. 알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천만 원은 포기하자. 어차피 안 돌아와. 하지만 대신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정말요? 응. 이제 예순이야. 남은 인생이 더 짧아. 그 시간을 복수하면서 살 순 없어. 나도 당신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따뜻하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마트 일을 그만뒀습니다. 건강이 먼저였으니까요. 저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경비 일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는 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저기 꽃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사소한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요. 딸이 웃었습니다. 손주 데리고 올게요. 다음에. 그래, 그러자. 딸이 돌아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가? 용서해줘서요. 용서라기보다는, 응? 그냥 선택한 거야. 같이 사는 걸. 복수보다 나았거든.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뭘? 저를 용서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가끔 해. 5천만 원 생각하면 미안해요. 하지만 응?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다시는 배신 안 할게요. 절대로. 알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배신이 있었습니다.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복수보다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를 버리지 않는 것.
인간으로 남는 것, 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배신감도 가끔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고 살아가는 법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니까요.